오늘은 글로벌 증시 속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대로 50억 원으로 유지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이 문제를 직접 밝힐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비롯한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히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간밤에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네, 요즘 들어서 그 고용 통계 예. 굉장히 관심이죠. 오늘도 우리 캐스터랑 또 미국 특파원 고용 통계 기가 따로 드러났는데요. 수정 자금인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전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결국 그 고용 통계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 경기 침체.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라든가 부담이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고용 통계가 관심이 되는 것이 한 달 전에 고용 통계 하향 조정에 따라서 메겐 타퍼 전 고용 통계 국장을 전폭적으로 해고한 조치 이후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간 고용 통계 확 줄었는데요.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사실 국채 금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국채 금리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제는 그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는 대통령 주변 내지는 이렇게 해서 뇌물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개혁 조치 해서 잘 나가던 밀레이 후보가 여동생의 그 뇌물 사건을 위해서 지방선거 패퇴하는 관계로 해서 아르헨티나는 이 트러스 쇼크 위기가 항상 상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트러스 쇼크, 그 다음에 프랑스의 트러스 쇼크 이런 우려와 함께 오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급증했다고 하면 금리가 낮춰지고 국채 금리가 낮춰져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한 달 전에 고용통계 하향 조정하는 작업은 시기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화 작업인데 본인이 비정상으로 떠들다 보니까 사실 그 비정상은 항상 비정상을 이렇게 한 사람이 문제가 당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는 상당히 자가당착에 빠져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통계 부진하면 그대로 놨더란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는 관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고용통계가 부진하고 해서 이렇게 고용통계국장을 전격적으로 해고하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용통계 부진이 고용통계가 건전하다 이렇게 보면 결국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에 그대로 맡겨놓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아르헨티나의 이렇게 뇌물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신앵커께서 갑작스럽게 얼굴이 표정이 이상해지는데요. 저는 뇌물을 안 받거든요. 어쨌거나 공직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뇌물 같은 걸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목걸이라든가 뭔가 이런 사건을 해서 지금 굉장히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왜냐하면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2년마다 각국의 뇌물지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뇌물지수 같은 경우에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떠냐면 MSCI 지수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로서 청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국제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고용통계 부진하다, 경기 침체하다 보니까 이렇게 9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3대 지수는 뭐 다른 빅테크인이라든가 밈 주식이 이렇게 과열에 따라서 AI라든가 종목 교체라든가 주도주 교체라든가 이런 요인도 있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빛난새 특파원 얘기 들어보니까 월가의 예상만큼 더 많이 떨어져서 금리나 50bp 생각할 정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최대 관심은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내 모든 현안 중에서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게 반길 만한 일이죠. 한 의원께서도 그동안 힘줘 간다셨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실행력 갑이시니까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 하는 쪽도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하시니까
전향적으로 오늘 그 얘기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한번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됐던 것이 이제 사실 그 세법 개정안이죠. 그 내용들은 뭐 다 들어가실 겁니다. 대주 요건 10억으로 축소한다. 증권거래소 인상한다. 배당소 분리가득에서 최고세율이 사실 그렇게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종합과세와 뭐로 다르냐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 장외했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것이 진성준 의원 이분은 좀 많이 욕을 얻어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금투세가 예정대로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당대표여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금투세 폐지가 됐었죠. 이번에도 그 세법 개정 관련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다. 그럼 아까 트럼프도 비정상을 주장했던 것이 본인의 자가당착에 빠지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본인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지만 과거로 돌아간다. 이게 정상화냐. 정상화라는 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게 정상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외국인들 보면 대지주 10억이다? 그러면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재우고 강남 아파트는 다 높죠. 저희가 사는 강북 아파트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강북의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대지주냐? 당연히 뭐냐? 외국인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투자자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됐었죠. 이걸 고집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지난 한 달 이상 동안 논란이 지속되어서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이제 투자 동인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세법 개정안 나온 이후에 실망한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 소위 말하는 국장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서 한국만 소외 현상을 겪기도 했죠. 네, 만약에 세법 개정안이 사실 그 증권거래세라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그 다음에 대주 요건이라든가 시장에서 그 세법 개정안 이전에 기대감대로 나왔다면 예. 한국 증시의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금은 1,400만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보다도 사실 그 봉급 생활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자기 소득 대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시가 올랐다면 우리 소액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분간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 한국 증시가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4월 중순경에 대선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완전히 굳어졌죠. 이때부터 친증시 정책이 부각되면서 한국이 7월 말까지 세법 개정안 나올까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올랐습니다. 코스피 40%가 넘었습니다. 나스닥이 빨리 올랐는데요. 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세법 개정안 이후에 지금 신행국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개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 17일인데 이것은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는 사실 4월 중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이제 4월 중순경에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예. 8월 이후서부터는 완전히 정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올라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주 조건에 이게 상향을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세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한국 투자가도 그렇고 외국 투자가도 그렇고 한국의 증시가 왜 올랐느냐? 펀더멘털이 나쁜데 그건 정부의 친증시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 실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한국 사람들 미국이라든가 중국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8월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인도와 모든 국가의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되는 상태에서 이미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는 8월에 잘 나가던 코스피 지수가 8월 한 달에 가장 꼴찌를 기록했다 하는 극과 극을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최근까지 보면 이건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때는 뭐냐 한 60%대 후반까지 가다가 한때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가 제가 그 수치까지 알고 있습니다는 그냥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 좀 회복되다가 이번에 만약에 내일 이렇게 대지 요건에 대해서 시장에 이렇게 지금 알려진 대로 이렇게 하면 지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시장의 지지율까지 움직일 수 있는, 국민 지지율까지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이 코스피, 이 부양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 코스피 5천 얘기해놓고 증시에 부담 주는 정책들을 내놓으면 이 정책 간 시너지 효과 자체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네, 총론과 강론 간의 미스매치죠. 예. 총론은 목표는 5천, 근데 강론은 증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세법 개정이 나올 때 트럼프에서는 감세법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시점에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죠. 한국 증시는 꼴찌를 기록했죠. 코스피 상승률이.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뭐 8월에 계절적으로 뭐 폭락한다, 9월에 폭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연초에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S&P 지수가 앞으로 아무리 미국의 증시가 거품이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한 10% 추가 상승해서 S&P 지수가 7,200대 이렇게 되고 실제로 8월 이후에 3대 지수가 변동성이 있게 되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일 그 사상 최고치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걸 이렇게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7월 말까지 한국 증시가 좋아서 국내 그 증권사들의 코스피 평균선이 3,600, 연초에는 3,000 정도인데 3,600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친증시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 왜냐? 우리 펀더멘탈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법 개정안 이후에 한국 증시가 주요 국외 증시에 대해서 외투리 양세가 되다 보니까 연초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한국 증시의 지난 8월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그 하나인가요?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4천 가다가 예상하다가 사실 그 세법 개정안 이후에 3,200선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대표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주주 양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대로 다시 50억 원위치로 이렇게 될 때는 이런 그 하나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다시 코스피 전망치를 어떻게 해놓을까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입니다. 좀 지켜보면서 이런 것도 그 전망치를 내놓는 것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전망치가 시장의 가이드 역할로 얼만큼 역할하는가 이것도 퀘스천입니다.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대로 외국인과 내군대는 총론 대비해서 강론이 맞지 않는다. 코스피 5천하고 어떻게 증세를 하냐. 맞지 않는다. 이 시각이 한국 증시를 상당히 어렵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어렵게 하는데 특히 소액 투자자들,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근로 봉급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좀 이거 가지고 돈 벌자. 이거 가지고 좀 소득을 보존하자. 이랬는데 이 사람을 실망시킨 것들이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화끈했던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주주 양도세 문제 다루는 김에 조금 더 깊이 가볼까요? 이 현 정부가 신경 쓰는 세금 문제 증시 적용시켜보죠. 얼핏 보기에는 감세하면은 이 들어오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요. 정확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박리담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 낮춰서 오히려 많이 팔아서 매출액 높이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시장에 싼 세금을 낼 납세자들을 많이 유치하면 세금 총액 자체는 한국 비롯한 선진국에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아스라포의 법입니다. 예. 지금 그 이렇게 세수를 하는 것은 세율 곱하기 뭐 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량 이렇게 되죠. 예. 지금 박리담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박리담회를 헐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는 이게 또 거래세를 좀 이렇게 다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저는 박리담회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네네.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세수라는 것은 오늘 그 진성정인이 꼭 다시 한번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수는 경기가 있고 지금 그 우리 신행국가에서 얘기한 대로 세율 문제 대비해서 사실 거래량, ኳ인티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감세하면 얼핏 보기에는 세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증세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면 높은 세율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세율과 세수 간에는 정비례 관계는 상식 등을 통해서 이걸 노멀전이라 하고, 반비례 관계, 세율이 올리는데 왜 세수는 떨어질까 하는 여기에 반비례 관계 앱노멀전입니다. 한국은 바로 후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율이 높으니까 경기 의욕이 떨어지죠. 세율이 감소되니까 뭐냐? 경기 의욕이 북돋아지죠. 그러면 경기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경기 활성화되면 자, 진성준 의원이 한국의 재정 수입이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부분이 뭐냐? 누진적 구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는 더 증가하는 겁니다. 누진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돼야지 사실 세수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자, 증권 거래세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대주 조건 하향돼서 그다음에 증권 거래세 인상해서 배당소득 분리가 돼서 최고세율 높여, 그러면 증시가 침체된다. 예. 그러면 거래량이 증세되죠. 증권 거래 대금이 확 줄어버리죠. 자, 8월달 이전에는 우리 증권 거래 대금이 하루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한 14조, 20조까지 갔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이달 들어서는 10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확 줄어버리죠. 거래세가 확 줄어버리죠. 이럴 때는 뭐냐? 오히려 증권 거래세를 인하해서 자, 대주 요건을 상향해서 결과적으로 증시가 활성화되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뭐냐? 세수가 증대하죠. 이런 대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무슨 뜻이냐?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정상화지, 과거에 이전 정부에 의해서 이전 정부가 싫다, 그 이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이전 정부는 잘한 거냐 하는 각도에서는 우리 경제 규모는 그동안 커졌지 않습니까? 그 직전 정부도 잘 수 있고, 뭐 바로 직전 정부도 잘 돼 있었고, 이건 이렇게 하니까 좀 시청자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문재인 정부도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잘못될 수 있고, 왜냐?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맞추는 것이 이렇게 사실 현 정부의 목적이죠. 그래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인 한국은 감세가 오히려 세금 총량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방안이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한국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증세를 추진하면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 트러스 쇼크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다고요? 분명히 그런 우려가 됐고, 이창용 총재께서도 그런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감세하면 대부분 다 주가가 재정적자, 국가 채무 우려 때문에 줄어든다. 근데 주가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상 최근에 많이 지금 프랑스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다음에 유럽과 일본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이 IMF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세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이 중앙은행을 지배하는 피스칼 도미넌스가 문제다 하는 것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지 감세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이 당하고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정도 차이가 있으면 당하는 문제는 뭐냐? 사실은 재정에 있어서는 피스칼 도미넌스 현상이 문제다 하는 측면인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의 컨솔리데이션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컨솔리데이션은 포퓰리스트가 강한 채권 정책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정상화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표심을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 간의 둠 루프, 파멸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선진국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밀레이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뇌물 사건을 해서 지금 아르헨티나 주가가 13% 이상 폭락하는 이 문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 자, 우리 증세를 하면 재정을 긴축시킨다. 피스칼 스태그네이션. 그러면 피스칼 스태그네이션은 뭘까? 결과적으로 영국처럼 트러스 쇼크의 발판이 되는 거죠. 재정에서 증세를 통해서 재정 지출 증대에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지금 1배 이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과거처럼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경기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배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국민들이 뭐냐. 증세를 통해서 경제 여력이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되죠. 이게 이창용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피스칼 스태그네이션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침체에서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 증세 통해서 오히려 세수가 증대하는 게 아니라 세수가 떨어진다. 오케이? 그러면 한국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증세를 통해서 재정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면 한국도 트러스 쇼크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우려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세법 개정안 좀 더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세법 개정안이 시행령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증권거래세 인상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고세 문제도 지금 이렇게 정부 입장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예정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건이 되는 게 대주 요건 양도에 50억에서 10억을 다시 50억으로 이렇게 환원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에서 증권거래소 문제도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이것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꼭 한국 증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법이 이제 주식과 관련된 이런 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부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정부의 입장이 변기지 않으면 한국의 경기까지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가가 안 좋으면 엔타이 월스백 때문에 경기까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점을 검토를 해야 된다.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하는 측인데 다행히 그런 요구가 이렇게 관찰돼서 들어갔어서 그러셨는지 내일 그 밝히실 거로 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경기 문제에서 오늘 시간이 뒤쪽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음에 그 경기 문제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올 대주주 50억 기준 유지 이야기 이걸 비롯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부분들을 더 바라봐야 될까요? 네, 주식이 이제는 주식 투자가 1,400만 이상이고 사실 주식 투자가 이제 이렇게 청소년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는 1가구 지금 2인 기준으로 한다면 예. 1,400만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가구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주식의 대중화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가 뭐 부자와 결부되어 있다 이런 시각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맡고 계는 우리 작가께서 경제에 대해서 감각 있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유,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좀 소득을 보존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뭐냐 증권거래소 인상이라든가 대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식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오늘 좀 말씀하실 때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본인의 어떤 이렇게 그동안 그 이렇게 울부짖던 감정을 같은 것도 오늘 좀 얘기하시는 김에 세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이것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일 좀 대지 요건을 이렇게 10억 밑으로 떨어뜨리는 10억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좀 하지 않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우리 작가의 심정이 우리 국민들의 없으신 분의 심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스미그는 네. 그래서 제발 이 총론에 맞게 강론을 좀 고치셔서 사실 대지 요건의 유지뿐만 아니라 55를 유지뿐만 아니라 차제하시는 김에 금투세 폐지 문제도 이렇게 결단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 제 마음은요 대지 요건을 50억보다는 지금 증권거래 규모를 볼 때는 한 100억으로 상향시켜야 됩니다. 예. 이런 마음이지만 50억으로 환원시킨다면 사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증권거래세 문제도 이렇게 시행령이니까 대통령의 결단만 있거든요. 이 문제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이렇게 대통령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뿐 아니라 사실 퇴직연금 시장 변화 고려하면 이제 주식은 정말 우리 국민 노후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적입니다. 예. 단순히 주식 거래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과 관련된 노후에서 보면 예. 자 얼마나 많은 퇴직연금이라든가 뭔가 다 그렇게 주식으로 돼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이게 조금만 뭐 세제가 나오면 무슨 뭐 부자를 위한 이런 데에서는 지금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변화를 정부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를 시장이 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